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최장 심리를 거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내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네, 헌재가 선고 준비에 매진 중인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한 20시간이 이제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쯤에는 결론은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주요 결정 판결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 판결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작성된 결정문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평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결정문의 주요 내용들이나 세부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다듬는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까지는 그런 평의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기간 숙고한 사건인 만큼 그 결정문의 양도 방대해서 최장 길이의 결정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대한 양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조금 더 기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오류가 없는지 적당한 표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판결은 결정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두로 선고의 요지도 내일 11시에 선고를 해야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네. 표현 하나하나 가다듬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출석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네, 예상한 바대로 질서 유지, 경호 목적으로 불출석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종전에도 대통령들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질서 유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생중계로 결과를 청취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많은 경찰 인력, 기동대 인력들이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이제 통제 인원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 만약에 이동 동선에 따라서는 출석하는 경우에는 또 이 인력이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 재판관들 출근길에 한참 예전에는 기자들이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내일 선고 당일날은 그게 가능해진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으로 출근길 취재가 허용이 됐습니다. 예. 영상 사진 취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사실은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허 방침이었습니다. 뭐 안전상의 이유를 좀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이 사실 굉장히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높잖아요. 지금 뭐 이 20석, 뭐 방청석도 지금 굉장히 높은 그렇죠. 경쟁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을 좀 아무래도 취재를 허용한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좀 제한된 그 취재 구역을 헌재가 정했고요. 네. 그 부분에서만 이제 방송과 이제 사진 이렇게 좀 취재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근길에 뭐 주요 선고가 있거나 뭐 주요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 뭐 이제 쟁점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예. 뭐 대부분 대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했었는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변론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나서는 사실 이게 또 제한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선고 날은 뭐 이런 어떤 국민적인 관심사와 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 그 이정미 전 권한대행의 예. 그 헤어롤 네. 이제 착용하고 들어갔던 그런 모습들도 크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내일 뭐 생중계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내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헌재는 이번 선고를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입장부터 선고 전 과정이 모두 생중계가 되는 건지 선고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선고는 모두 이제 생중계가 될 것으로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11시, 이제 오전 11시로 잡혀 있는데요. 오전 11시가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재판관들에게 시간 통지를 합니다. 그럼 네. 재판관들이 순서대로 입장을 해서 착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청객들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착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뭐 지금부터 뭐 탄핵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고 기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과연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선고 이유와 요지를 먼저 말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들에 아무래도 좀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뭐 주문을 먼저 읽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쪽으로든 만장일치 결론을 이뤘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문을 먼저 이제 낭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면 이제 선고 요지부터 한다면 이제 만장일치를 이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주문을 처음에 읽는다 그러면 이게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결론이 도출이 됐을 것이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실무에 따른 것인데, 예.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내일은 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선고 순서를 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입니다. 네. 그렇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과거에 이런 어떤 정당해산 심판 등의 재판에서 재판관들의 결론이 굉장히 다르게 도출이 돼서 의견이 갈린 결론이 나왔는데도 네. 주문은 마지막에 읽은 선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고 결정문,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선고 이유와 요지들,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다뤄졌던 각 쟁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것이 위헌이라 그러면 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이제 위반이었는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주문을 먼저 읽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이 날 것이고요. 만약에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고 한다면 이제 주문을 읽고 나서 뭐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로 예. 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측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순서에 대한, 그래서 일부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선고가 지금 역대 뭐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만, 딱 두 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을까 하는 부분은 나중에 뭐 결정문 이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결정문의 결정의 요지를 살펴봐도 나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예. 있지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모두에서 이 헌법 재판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예. 구체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했다. 어느 정도 뭐 며칠간 이게 수기를 했고, 재판관 뭐 전원의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특히 그에 앞서서 이 헌법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의 힘은 국민이고, 네. 그 국민의 어떤 그런 힘의 원천에 따라서 굉장히 사명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고로서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위와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왜 이렇게 숙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일도 간략하게 결정의 요지 전에 이렇게 그간의 축약된 어떤 경위라든가 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임하는 헌법의 어떤 역사에 임하는 태도, 자세, 사명감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 예상컨대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짧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도 그 선고 이후에 그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오후 3, 4시 이후에 이제 결정문을 이제 당사자에게도 송달하고 간보에 게재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즉시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그 결정 내용에 실명으로 처리된 거는 비실명 처리를 해야 공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사자 먼저 송달 게시하고 간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보에 게재돼서 대중들에게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 당일날 공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결정문은 아마 100페이지 가까이 이르는 방대한 분량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정문과 또 요약한 결정의 요지부는 또 따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구두로도 청취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문서화된 결정문도 그 당일날 확인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진규 기자, 헌재가 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했나요? 원래는 이제 헌재가 이런 좀 중요 선고를 하게 되면 예.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를 하고요. 그 뭐 설명 자료나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를 하고 그다음 결정문이 이제 넘어오는 이런 어떤 안내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지금 뭐 결정문이
뭐 다 완성이 100%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100%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재판관 8인의 서명 즉 결재를 받은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재판관들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결정문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예. 모른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하려 그러면 이제 그 결정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알아야 네. 이제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일단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게재를 하는 그럴 때 이제 아마 요약된 자료가 좀 같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헌재 판단에 대한 전망, 다양하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8대 0 인용부터 4대 4 기각까지 등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극단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있어서 사실은 재판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어떤 기준과 판례에 비춰 봐서 재판관들에게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고 맡기면 될 문제이나 정치적으로 워낙에 가열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법의 기준이 아닌 정치의 논리로 이 사건을 바라보다 보니 추측만 난무하고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 나의 어떤 희망사항대로 지금 뭐 4대 4, 5대 3, 6대 2, 8대 0까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희망하는 바가 있긴 하겠으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질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정치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정치 성향으로 지배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존 질서대로 과 양심에 따라서 기존에 해왔던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결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정이든 그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를 인사사고도 걱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을 누가 어떻게 수습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 하나하나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걸 수긍하겠다라는 다짐 먼저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기존 판결에서의 이런 소수 의견,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선고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때는 인용 기각 각하 다양하게 의견들이 네. 갈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앞서 이제 뭐 8대 0으로 뭐 인용이 될 것이다. 뭐 6대 뭐 4대 4, 뭐 5대 3 이렇게 해서 뭐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의견들이 분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는 우선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좀 법조계에서 분석을 하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일단 우선 인용이 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5명만 인용 의견을 내고 뭐 3명이 뭐 기각 각하 의견을 낸다 그러면 5명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기각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각하 즉 이제 소송의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아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소송을 종결해 버리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려면 재판관 4명 이상이 이제 각하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 4명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5대 3 기각 얘기가 이제 그래서 또 나오게 되는 네. 건데 이제 사실 그 한덕수 총리 때의 이제 기각 의견을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뭐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도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뭐 이게 위헌은 맞지만 위헌 위법은 맞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게 헌법재판에서의 이 탄핵 심판 선고는 과연 이제 절차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위헌 위법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소추 사유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절차상 요건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이 뭐 재판관들 각자가 뭐 증거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졌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위헌 위법은 뭐 소추 사유가 다 해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파면을 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예. 이건 이제 기각인 겁니다. 네. 위헌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까 뭐 이제 뭐 각자가 해석하기에 또 나름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뭐 탄핵 소추 사유가 다 뭐 위헌에 해당할 수도 있고 중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재판관들끼리 갈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게다가
게다가 또 수기가 굉장히 길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제 각하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예.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여러 이제 수사기관들의 수사 자료들을 증거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채택을 해서 재판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만약에 재판관들이 있다라고 예. 해서 그런 어떤 각하 의견들이 또 이제 3명 재판관 이상이 나오게 되면 뭐 기각 또는 각하에 이를 수도 있는 네. 이러한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내일 또 결정을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내일 선고 결과가 일단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용이 나와서 파면이 된다면 뭐 경호, 예우 그리고 앞으로 그 형사 그 죄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신문상의 차이가 굉장히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인용될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즉시 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에 처해지게 되고 그런 예. 경우에는 경호라든가 관련된 예우가 관련된 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전직 대통령이 경호 업무는 받을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과 유사한 경호 업무는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간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수일 내에 이제 퇴거하고 이제 사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가적인 예산이나 지원은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받는 것이 이제 박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헌법재판소법에는 파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부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있다면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인 신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들도 적극적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반면에 기각과 각하로서 직무정치 상태가 선거와 동시에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1인자 원수로서의 국정의 어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국정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행정행위, 권한 그리고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인사임명권, 국군 통수권 모두 행사할 수 있고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어떠한 제한 없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도 복귀하실 가능성을 보고 지금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플랜 A, B 어느 게 이제 해당될지 내일 선고를 보고 봐야 되겠지만 예.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염두해서 관련된 부처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즉시 용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관련한 그 보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절차도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온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겠고 헌법을 개정하겠고 관련된 외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만약에 기각각하돼서 대통령직을 복귀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서 어떤 업무와 어떤 업무는 뭐 국무총리에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계획도 설명을 해야 우리 국정이 좀 안정 있게 법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국민 담화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정 운영 기조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최후 변론 때 얘기했던 그런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임기 단축 개헌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예. 그런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제 관세 전쟁이 또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경제 쪽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동시에 지금 이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단 국정을 좀 수습해야 되는 문제들이 일단 가장 당면 과제로 보이고요. 그렇고 이제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 특히 이제 통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당장 좀 풀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일단 보이는데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변수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야당이 과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강경 대응, 이제 본인 이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어떤 강력한 대응들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게다가 또 어찌됐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뭐 야당의 이런 어떤 입법 폭주와 줄탄핵 등으로 인해서 뭐 계엄에 이르게 되었다가 이제 주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런 어떤 갈등 국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야당이랑 어떻게 또 협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국정 운영 기조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오늘 보니까 선고 날 내일 일반인 방청 신청이 오늘 5시에 마감됐습니다. 오후에. 근데 20분만 모실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방청할 수가 있는데 96,370명이 지원했습니다. 4,818.5대 1을 기록했는데 물론 20명만 그 방청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역대 대통령 그 탄핵 선고 심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대통령제를 택하는 나라 중에서도 대통령이 가지는 비상 대권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요건하에 어떻게 행사해야지만 적법하고 또는 이게 위법한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완성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지는 선진국의 그 국가의 입장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 잣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헌법 사상 그러니까 전 세계의 헌법을 가진 모든 국가들도 이 사건을 주목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저 역시도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만 있다면 보고 싶은 재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9만 명이 넘게 신청하신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해보고요. 20명이라는 행운의 어떤 추첨이 된 분은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적어도 질서 유지에 굉장히 협조적인 분들이 아. 방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신청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네. 전 국민의 눈이 이제 헌재로 향한 가운데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특히 안국역 사거리, 삼청동 사거리 이렇게 주요 지점에는 경찰 펜스와 또 차단선이 설치가 됐는데 내일은 헌재 인근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통제나 대치 상황, 충돌은 없을까요? 그런 충돌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도 앞서 말씀하신 안국역 관련해서도 원래도 이제 안국역의 무정차 통과와 완전 폐쇄는 내일부터 원래는 이루어질 조치였는데 예. 이제 인구 밀집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오후 4시로 이제 그 조치를 앞당겼고요. 네. 또 이제 기존에 이제 헌재 반경 100m로 이제 설정했던 이른바 이제 진공화 구간이라고 하는 이 완충 구간도 150m로 이제 반경을 넓혀서 좀 지금 차벽을 굉장히 좀 두텁게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국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이 좀 차단이 되고 있고 그 차단 범위가 좀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 구간을 지나치실 일이 있으시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의료비상이 이제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력,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하는 이런 어떤 조치인데 네. 그래서 지금 50개 부대 3천여 명 정도가 일단 투입이
이 일대에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일 자정부터는 이제 인력 100%가 동원되는 가포 비상이 이제 발령이 돼서 14,000여 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가 돼서 질서 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무관용 원칙을 네네. 이제 천명을 했는데 이런 어떤 뭐 험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은 당연히 이제 무관용으로 대응을 하고 여기에 이런 어떤 온라인상으로 이제 하는 테러 협박 이런 것에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러한 어떤 방침을 밝혀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고 이제 오늘 밤부터 지금 이미 뭐 집회는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찬반 다 집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탄핵 찬성 단체는 이제 안국역 6번 출구 앞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미 행진 등도 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그런 어떤 이제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광화문 인근에서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총령 끝장 집회를 벌인다라는 계획이 있어서요. 뭐 내일은 물론이고 이제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도 이제 이 근처를 지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서 또 교통 상황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좀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마지막 그 양 끝으로 갈라진 사회적 혼란을 내일은 더 크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후에도 그걸 어떻게 그 지지하는 분들도 스스로 경각심을 많이 가지면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촉발하거나 과격한 언사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직결을 했는데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너무 흥분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나머지 심정지라든가 실신이라든가 이런 인명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이렇게 가열되고 사람이 너무 밀집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건강상의 어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좀 가족들이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반대하시는 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반대도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1등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비폭력, 그러니까 평화주의적인 방법으로 시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